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 제가 어, 매일 거의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그러니까 음, 어찌 됐든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현재의 위치 각성. 그래서 지난 영상들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계속 카톡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의 위치를 각성하자. 그리고 어 자신들의 그 자신들의 구분 점프 위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선 좌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좌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코어에 내가 선 어떤 그 위치, 남들이 그 선의 아니 저기 제3 자 또한 관할청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각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실 각성, 현실 파악. 그리고 나서 지행 합의를, 그리고 나서 음 올해 또 음 예식장에 그 미납된 관리비의 고지서가 날라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강동 소방서에 관할 소방서에서 뭐죠? 작년에 날라왔던 시 소방 조치 명령서. 자, 그것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솔루션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한 분석이니까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첫째로 알아야 될 거는, 자, 처음에 2006년 10월 24 일에 휴먼 넥서스에서, 휴먼 넥서스라는 업체가 1-2 층, 지상 1-2 층의 예식장과 그리고 식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 6 일까지 13억 5,060만 원이 이행 강제금이 체납됩니다. 자, 그동안 계속 발부되었었다는 얘기죠. 자, 주 휴먼 넥서스뿐만 아니라 시어터 웨딩 프라하 이런 업체들의.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무튼 2013년 12월 6 일까지 체납이 되고, 자 그전에 그전에 자 2006년 12월 이 10월 24 일부터 이 체납되어 가는데 2011년 7월 5 일에 약 한 5년 뒤에 지상 1 층의 몇몇 자들과 지상 2 층의 몇몇 분들이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 왜 그랬던 걸까요? 왜 그러한 예식장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을까요? 자,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자, 우리 이름이 또 다 들어가 있는가? 자, 그리고 나서 자, 2011년 7월 13 일에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을 맞습니다. 자, 관할청에서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왜? 자, 합병도 안 해 놓고, 그리고 그 당신네들이 합병도 안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자, 이 휴먼 넥서스와 FNENC라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물건들은 듬성듬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안 돼 있으면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이유가, 자 그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불허가 처분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소유주들이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몽땅 넣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2011년 8월 8 일에 자 한 달도 안 돼서 예식장 용도 변경을 해달 자 예식장 용도 변경의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합니다. 자, 2011년 8월 8 일에 접수가 돼서 2014년 5월 16 일에 종국 판결을 납니다. 자, 2014년
5월 16일에. 자, 그런데 이 2013년 12월 6일까지, 자 2014년 5월 16일에 종국 판결이 나는데 3 심까지 간 판결이 나는데, 그전에 2013년 12월 6일에, 자 거의 한 6달 전에 13억 5,060만 원 이행 강제금이 체납됩니다, 총. 자, 그러고도 계속 2014년, 2015년 계속 체납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5년 1월 20일, 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자 한 6달 뒤에, 한 7-8 개월 뒤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합병이 돼요.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1억 1,280만 원, 자 13억 이상. 자, 그럼 2014년 12월 6 일까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 이행 강제금이 체납되었겠죠. 자, 그리고 2015년에 그러면은 약 14억, 15억 까지 됐겠죠. 자, 그런데 1억 1,280만 원만 이행 강제금이 납부되고, 그리고 2달 만에 예식장 용도 변경이 합법 승인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계속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자, 그러면 2011년에 8월 8일, 그리고 2014년 5월 16일, 자 2006년에 2006년 10월 24일에 무단 용도 변경되었죠, 1, 2층. 자, 그런데 그러면 2006년서부터 쭉 어떻게 됩니까? 지상 1층은 계속 위반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물건들이 위반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자들은 13억 5,060만 원에 그 이상 14억 15억이 됐는데도 1억 1,280만 원만 이행 강제금이 납부된 채 예식장 용도 변경이 합법 승인이 돼 버립니다. 몇 호? 130호로 153호가 이거를 주최한 휴먼 넥서스 그 이하 업체들이.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잘 들으세요. 자, 구분 소유주들의 이행 강제금 고지서는, 자 이자들이 합병 승인되고 납부까지 다 된 다음에 날라왔어요. 자, 2015년 말에.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보시죠. 한 달도 안 돼서 이행 강제금 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또 청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 이 소송과, 자 이 소송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 그걸 한번 보시죠. 자, 거래처는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자 이거는 그 판결문에, 자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1년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그 요지, 그 구체적 사실 부분입니다. 자,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원고 3과 27은 전에 FN 그 업체와 FNENC 그 업체와,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죠. 야, 자 그리고 이 139호는 원고를, 자 이 사건 건물, 자 하나를 더 보여 드려야겠네. 자, 원고 3과 27, 139호 맞죠? 자,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에 위치한 그들 소유의 구분 점포들과 다른 원고들부터 임차한 구분 점포를 사실상 용도 변경하여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011년 원고 1과 32는 원가 1과 32는 자, 원고 1과 32는 원고 1 신모 씨 105 신모 씨 원고 1과 32 자 150호 윤모 씨는 2011년 7월 5일 피고에게 그러니까 관할청에게 그들이 소유한 별지표 기재에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구분 점포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원고 1과 32가 변경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구분 점포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 신고를 하였다. 자, 원고 1과 32가. 자, 그런데 같은 날 2011년 7월 5일에는 원고 3과 273339는 자, 지상 2층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행위 신고를 둘 다 했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이. 자, 그런데 2011년 7월 13일 이 용도 변경 허가를 수리하지 않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관할청이 했어요. 그렇게 불허가 처분 내렸습니다. 자, 자, 이거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예식장 용도 변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해버립니다. 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6년에 10월 24일부터 휴먼 넥서스가 지상 1, 2층 예식장 무단 용도 변경을 했는데 이 예식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 임대주들 이름 지상 1층 임대주들 이름을 몽땅 집어넣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봐라. 그동안 계속 민원 넣고 뭐 명도 소송이니 뭐니 했는데 왜 예식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 이름을 넣고 청구했지? 어? 이자들 이상하네? 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2013년까지 12월 6일에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었는데 이 업체 주 휴먼 넥서스니 시어터 웨딩 플라너니 자, 그런데 138호 이자들의 구분 점포인 138과 153호가 합병되더니 자, 합병 자, 보이시죠? 123-1, 124호, 129호, 132-1, 138호, 153호가 합병되었다. 22.92 그리고 243.8, 243.8 자,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병이 되었다. 2015년 1월 6일에 자, 2015년 1월 20일 합병 승인이 되고 자, 1억 1280만 원만 이행강제금이 납부된 채 극히 일부가 이행강제금 납부된 채 2015년 3월 30일에 예식장 용도 변경 합법 승인이 된다. 2달 만에. 자, 그런데 구분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날라왔습니다. 2015년 말에 2015년 12월 29일에 자,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15년 12월 29일 원고들에 한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자, 원고들은 자, 원고들은 지상 1층 현대코아 지상 1층의 구분 점포 소유자들이다. 자, 그런데 원고들에게 자 2015년 6월 10일 원고들에게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단 용도 변경을 한 자들로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건 건물은 판매 시설인데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즉 관할청은 원고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지상 1층의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 2015년 7월 13일에도 시정 명령을 촉구했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원고들은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다. 자, 보시죠. 자, 보이고 자, 쭉 보세요. 그리고 느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소송이 청구가 되고 2016년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자, 관할청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원고들은 판매시설로 그 용도가 엄격히 자, 원고들이라고 합니다. 판매시설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원고들의 점포 33개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 없이 무단으로 예식장으로 활용해 왔다. 자, 우리를 완전히 몰아버리죠. 누구랑? 동일하게 임차인 업체랑 동일하게. 자, 2015년 6월 10일 시정명령, 2015년 7월 13일 시정명령, 2015년 12월 2일 시정촉구명령. 자, 여기까지는 임차인에 대한 민원과 자, 우리가 대항해 간 2016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런 임차인 업체에 대한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고 우리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원고들은 자신의 점포를 카펠라라는 업체에 임대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이 사건 건물의 제1, 2층 점포들이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구분 점포 소유자 39명은 자, 2011년 7월 5일 자, 2011년 7월 5일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 자, 2011년 7월 5일 피고에게 자신들 소유 구분 점포의 용도 변경 행위 신고를 하였다. 자, 나오죠? 우리 이름을 몽땅 집어넣어서 몇몇 자들이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1년 7월 5일에. 그래서 자, 기각해 달라. 자, 어떻습니까?
제 얘기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2011 년에 예식장 용도 변경에 대한 불허가 취소 소송을 같이 청구가 돼요. 임차인하고 업체들하고 똑같은 자들로 취급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2016 년에 이행 강제금이 날라오자 그건 내기 싫다고 취소 소송을 청구를 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 이 소송에 대한 진실성, 이 소송에 대한 진정성을 진정성은 둘째치고 우리는 나쁜 자들로 관할청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 업체는 1억 2원만 납부를 한 채 예식장 용도 변경은 합법으로 승인되어 버립니다. 그 전에 합병한 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 1 층에서 뭐 도면이 뭐 어떻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는 그런데 그 도면이 바뀌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면을 바꿈으로 해서 이 자들이 합병을 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합법으로 승인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물건의 그 뭐 이치 뭐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합병이 되었고 그 도면을 바꿈으로 해서 합병이 되어 버렸고 합병이 됨으로써 이자들은 예식장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합법으로 승인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243.8 전유부 22.9돌 138호 22.9돌 243.8 22.9돌 243.8 266.71인데 한 평은 3.3 제곱미터니까 자, 이 제곱미터를 평당으로 한번 해 보겠 자, 266.72 제곱미터가 되죠. 자, 꽤 많죠. 자, 이거를 3.3 으로 나누니까 자, 80 평이 됩니다. 자, 80.8 평. 약 80.8 평이 되네요. 243.8에 약 266 제곱미터에 그리고 80평 정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그것만 이제 일단 기억한 다음에 자, 등기부등본을 보시죠. 자, 138 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자, 쭉 보면 자, 갑구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138 호에 대한 보이시죠? 자, 이 갑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자, 소유권 보존 세원기공 1999년 등기명의 표시인 변경 세원기공 주소 변경을 해서 자, 본점이 이전됐죠. 2001년 7월에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런데 대위자 현대산업개발 자, 대위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하여튼 그 채권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채권자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대위의 원인은 자, 근저당 설정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런 8억 2,300만 원, 8억 2,368만 원의 채권이 보존되었다. 자,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근저당 설정 청구권 뭐죠? 자, 1999년 12월 3일에 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 행위 금지가 되었죠.
가처분 설정에 해서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가 됐네요. 자 그래서 압류가 되고 세금이라든가 어떤 그 지방세 같은 게 납부를 못하니까 국세라든가 뭐 법인세니 뭐니 이렇게 해서 압류가 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채권자의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이제 경매에 넘깁니다. 자 그리고 2010년에는 자 2007년에 경매에 넘겼고 경매로 인해 낙찰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돼서 소유자 주식회사 FNENC 자 2010년도에 자 소유권 이전 FNENC 자 이거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다 보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브라 웨딩홀 이게 가등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병되고 2010년 6월에 자 2010년 6월에 합병이 됩니다. 자 2010년 6월에 매각이 되고 FNENC로 매각이 되고